네. 어, 네. 여러분 교재 328쪽 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 자료 입력하는 거, 우리가 연습을 했는데, 7번까지 했죠? 328쪽에 7번까지. 그래서 10월 7일 거 전표를 한번 조회해 보면은, 10월 7일 거래가 농협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입해가지고,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이 거래까지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2천만 원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단기차입금 농협 2천만 원 부채 증가한 이 거래까지 우리가 전표 입력을 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8번부터 여러분들 기타 거래 입력하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거 내용을 볼까요?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자, 지금 출장을 떠나기 전에 우선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회사는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가지급금. 앞에 3일 패션 회사에서도 우리가 출장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정산하는 거 해본 적이 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요거는 출금 전표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10월 8일로 고치시고요. 부분에다가 1번 하면 출금, 대변에 현금이 입력되고요.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엔터 134 가지급금. 자,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사원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김영숙이니까 김영하고 엔터 하면은 31113 김영숙 코드 선택해 주시고 조교에는 2번 조교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가지급금을 지급했다. 출장도 업무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2번 가지급금, 업무 가지급금 지급이라는 적용 이용하시고,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차변에 가지급금 자산 증가 50만 원,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50만 원. 이런 거래가 입력이 됩니다. 다음은 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0월 9일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을 업무가 지급금 5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자, 밑에 보이는 요 세 가지를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출장비 나가서 쓴 항공료하고 택시요금하고 숙박비 모두 여비교통비인데요. 세 개를 더해 보면은 29만 원에다가 49만 원이군요. 네. 그러면 4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증빙에 의하면. 그러면 현금으로 정산했다는 것은 차변의 현금이 10,000원 회사에 입금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의 가지급금을 정리하시고요. 대변의 가지급금을 정리하시고 차변의 여비교통비 49만 원, 그 다음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입금시키면은 정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10월 9일 같이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9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대변에 가지급금 해야 돼요. 가지급금을 정산할 때는 대변의 가지급금입니다. 거래처 코드 똑같은 사원 이름으로 김영숙으로 코드 입력하셔야 되고요. 적요는 가지급금을 정산한다는 6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예, 업무 가지급금 정산 대체라는 저교를 쓰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5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차변의 여비교통비 800번 때 쓰셔야 돼요. 812번 여비교통비를 저교는 1번 저교 출장여비 가지급정산 뭐 이런 저교 쓰셔도 되고 위에 거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49만 원. 또 차변해서 101번 현금. 네. 이것도 엔터 쳐서 위에 거 저교를 그대로 복사하고 가시면 됩니다. 10,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가 대변의 가지급금은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비용 발생이 되겠고요.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지급금 정산 대체하는 분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10일 날인데요.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네, 위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원이 다르죠. 김상진 부장이고 이 김상진 부장은 7일 날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런 얘기죠. 가지급금으로. 자, 밑에 여비교통비를 다 더해 보면은요. 47만 원이네요. 예. 밑에 있는 세 개를 더해 보니 47만 원. 그러면 여비교통비가 47만 원. 현금으로 정산한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줘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금을 7만 원 더 지급하는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요건 차변부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이제 금액이 큰 거를 먼저 입력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47만 원이 이 거래에서는 금액이 크니까 차변의 여비교통비를 먼저 한번 입력해 보죠. 자, 10월 10일로 날짜 수정하시고요. 차변의 여비교통비 800번대로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적요는 출장여비 가지급정산이라는 1번 적요 쓰시면 되고 금액은 47만 원. 그리고 대변이 이제 가지급금이죠. 대변이 가지급금. 거래처를 김상진 부장. 거래처 코드 검색하셔야죠. 김상진. 적요는 위에 거 복사하셔도 되고 6번 적요를 6번 적요를 입력해도 되고 엔터로 위에 거 그냥 복사해도 가능합니다. 자, 40만 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이제 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죠. 대변의 현금 출장여비 가지급정산 그대로 복사하시고 7만 원 70 플러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차변의 여비유통비 비용 발생 대변의 가지급금하고 현금 가지급금 자산 감소 현금도 자산 감소죠. 네, 그래서 8번, 9번, 10번이 바로 가지급금에 관련된 연습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11일이고요.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한데 5만 원 부족.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5만 원 부족하다는 것은 출금됐다는 얘기예요. 5만 원이. 그러면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그냥 출금 전표로 작성해 볼까요? 네.
자, 10월 11일 출금, 현금이 부족하다. 네,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코드에다가 현금 과부족 140일. 뭐 거래처나 이런 건 넣을 수가 없고 적요는 현금 부족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5만 원이 부족한 금액이 5만 원이니까 5만 원 입력하시면은 차변이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 분계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자, 현금이 부족한데 원인을 모를 때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 이런 분계인데 출금전표로 이렇게 쓰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12일 10월 11일 현금과부족으로 처리한 5만 원은 사무실 직원의 야근 식대로 확인이 되었다. 네, 다음날 바로 확인이 됐군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 직원들의 야근 식대다. 그러면 판매관리비 중에 복리후생비라고 있죠. 네, 복리후생. 그래서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시켜주시고 아까 차변에 가지급금이라 아니죠.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대변에 기록해 가지고 정리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월 12일 날짜를 수정하신 다음에 차변을 복리후생비로 입력하면 되죠. 800번대요. 811 복리후생비. 거래처 그냥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그다음에 저교회는 야근 식대라고 입력을 해줄까요? 야근 식대. 금액은 5만 원. 자, 대변에 이제 과부족이죠. 현금 과부족 141. 예, 적요는 그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건데 그냥 적요를 위에 거하고 똑같이 갑시다. 엔터로 복사하시고 5만 원. 현금 과부족을 야근식대로 대체시켰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을 정리하는 것이죠. 다음은 13번을 보시죠. 10월 13일 현금 시제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아까하고 반대죠. 아까는 5만 원이 부족했는데 원인을 몰랐고 이번에는 3만 원이 많은데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입금전표로 작성하면 돼요. 즉 차변의 현금이죠. 그러니까 입금전표는. 그리고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자, 13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예, 입금하셔도 입금 2번이 입금이죠. 입금해도 되고요. 차변의 현금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리고 대변은 현금 과부족입니다. 예, 적요는 현금 과잉이라고 입력해 주면 돼요. 현금 과잉. 예, 현금이 많다. 금액은 4만 원. 3만 원인가요? 3만 원. 예, 밑에 분계 내용 보시면은 차변의 현금, 대변이 현금 과부족. 현금이 과잉일 때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일단 이렇게 해서 현금을 맞춰 놓고 맞춘다는 얘기는 현금 출납장의 현금 잔액과 실제 금고의 현금 잔액을 일단 맞춰 놔야 돼. 아, 이렇게 맞춰 놓고 나중에 이 과잉의 원인이 밝혀지면 그때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3만 원 오고 대변에 이제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시켜 주면 돼. 자, 14번 보겠습니다. 10월 14일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네, 우리가 원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예수금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예수금.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되고요. 부채가 감소되고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분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월 14일로 고치시고 차변이 예수금, 부채 감소, 적용은 급여 지급 시 그, 그런 적용 만들어 놓은 게 안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예수한 게 아니라 이건 예수금을 납부한 거니까 적용에다가 소득세 등 납부라고 씁시다. 소득세 등 납부 22,000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는 서울은행 보통이 됩니다. 적용은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면 되겠죠? 소득세 등 납부 22,000원.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의 결합이 되죠. 다음은 15번으로 가볼게요. 10월 15일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지점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죠. 지점 확장. 만든다는 얘기인지 하여튼 지점을 더 이전을 한다는 이전 확장 이전을 하려고 빌딩 사무실을 하나 얻었는데 오늘 보증금을 이체시켰다 이겁니다. 자, 빌리는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이 되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임차 보증금. 빌딩 회사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빌리는 회사니까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증가한 거예요. 차변의 자산 증가, 임차 보증금으로 증가시켜주고 보통예금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대변은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기타의 비유동 자산. 강남 빌딩이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이 임대 보증금이 되겠네요. 예, 반대 회사, 빌딩 회사에서의 회계 처리는 임대 보증금을 받은 거니까 보통예금이 늘어나겠죠. 강남 빌딩은.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대보증금. 우리 회사는 차변의 임차보증금, 대변이 보통예금. 네, 이렇게. 자, 입력할까요? 10월 15일로 날짜 고치시고 10월 15일 차변은 임차보증금 962 거래처 넣어줘야 돼요. 강남 빌딩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 봅니다. 채권. 만기 때 돌려받아야 될 채권으로 보고 거래처를 관리해야 돼요. 강남 빌딩 코드 넣어주시고 조교에는 1번 조교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2천만 원 20 플러스 플러스 입력하시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음? 아유 1,000만 원이구나. 네.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고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거래처 코드에 서울은행 보통 적용은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사무실 임차 보증금 지급 1,000만 원.
천만 원입니다. 차변의 임차보증금,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의 결합이죠. 다음에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16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즉 원인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면 내용을 밝힌 다음에 회계 처리해도 되긴 되죠. 그런데 이제 내용이 금방 밝혀질 것 같지 않아서 네, 바로 가수금으로 임시계정으로 부채로 잡아주는 네, 이런 경우에는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시켜주시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은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가수금 부채인데 임시 계정이에요. 원인이 밝혀지면 대체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업무 가지급금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업무 가지급금. 자, 그래서 10월 16일 전표는요.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거래처 코드 서울은행 보통 해주시고 적요에다가는 가수금이라고 썼죠. 가수금이 들어왔다.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이 가수금 적요도 특별히 쓸 게 없어요. 네, 가수금 그대로 놔두시고 200만. 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 그래서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는 분명히 넣어야 되지만 가수금은 뭐 거래처 코드 넣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넣을 내용이 없죠. 네, 그리고 17번으로 가보죠. 17번을 보시면은 10월 17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임을 확인했다. 예.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안동상사가 입금한 돈이었어요. 안동상사가 입금한 돈인데 내용을 물어보니까 계약금 2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외상매출금 180을 갚은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수금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선수금이죠. 두 개 다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의 거래처는 안동상사로 거래처 코드를 다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17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차변이 가수금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요는 어, 2번 적요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2번 적요 가수금 정산이다 이거죠. 200만 원. 이렇게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 거래처 코드에다가 안동상사 그리고 엔터로 위에 거 적요 그대로 복사시키고 180만 또 대변에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부채 선수금이라는 부채죠. 259 선수금 거래처 코드 102 안동상사 코드 똑같이 코드로 들어가야 되고
예, 이것도 가수금 정산이니까 엔터로 적용 복사하시고 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복잡하죠? 자, 차변의 가수금 그 전날 부채로 잡았던 거 정리해 주는 거예요. 차변에 가수금 부채 감소시키죠. 예, 그리고 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180만 원 받았으니까 자산이 감소됐고 또 계약금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계약금은 부채가 되죠. 선수금 부채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네, 이거 16번과 17번은 우리가 앞에 있는 그 3일 패션에서는 해보지 않은 그런 유형의 거래입니다. 가수금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형 상사에서는 이렇게 앞에 3일 패션보다 더 다양한 거래들을 우리가 연습해 볼 수가 있도록 문제를 많이 실어놨어요.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0월 18일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 예, 그러니까 카드 사용한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카드사에서 이제 사용 금액이 청구가 되잖아요. 그 청구 금액이 오늘 18일 날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대변. 카드 사용 금액은 그동안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잡아놨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갚았으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부채를 감소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예, 카드 대금이 이체가 되면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앞에 3일 패션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봤었어요. 자, 입력하시죠. 자, 10월 18일로 고치시고 차변의 미지급금 253이고요. 거래처는 코드로 넣어줘야 됩니다. 삼성카드로 코드 걸어주시고요. 삼성카드. 적요는 1번 적요가 만들어져 있네요. 미지급금 반제 보통 인출 150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는 서울은행 보통 하시면 됩니다.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미지급 반제라고 하는 걸 복사하시고 150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를 정리한 것이죠. 네, 19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10월 19일 날 거래입니다.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네. 자, 카드 결제한 것은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복사기는 자산인데 계정 과목으로는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비품 3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300만 원 이런 점표가 됩니다. 자, 10월 19일로 고치시고요. 차변에 비품 거래처 코드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네요. 적요에다가는 여기다가 복사기라고 타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복사기 구입 이런 식으로. 금액은 300만 원.
하이마트에서 샀다고 나왔군요. 뭐 거래처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왜냐면 이건 채권이 아니니까,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거래처에다가 하이마트에서 샀으니까 하이마트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카드로 샀으니까. 삼성카드로 샀죠.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에는 삼성카드, 이건 코드로 꼭 들어가야 돼요.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코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거래처 코드가 99601. 적용은 엔터로 복사기구입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300만 원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의 결합이죠. 자, 20번의 거래는 10월 20일이고요.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해서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에서 취득세에 대한 설명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냈다. 그러면 토지로 처리해야 되고, 지금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냈으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건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차량 운반구예요. 그래서 출금전표로 작성을 해볼까요? 네. 자, 출금전표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가 10월 20일 수정하시고 출금 차량 운반구 208번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는 차량 취득세를 현금 지급한 것이죠. 그래서 2번 적요 쓰시면 돼요. 차량 취득세 현금 지급 35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차량 운반구는 자산 증가, 현금은 자산 감소. 자, 21번으로 넘어갑니다. 10월 21일이고요.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켰어요. 네.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 계정 과목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프트웨어,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야 되겠죠? 자, 21일로 고치시고요. 차변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면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하십시오. 거래처 그냥 지나가야 되겠고, 적요에는 타자를 해야 되겠네요. 판매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금액은 4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이죠. 적요는 똑같이 복사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의 경우는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차변의 소프트웨어,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을 보면은요. 10월 22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개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을 당좌 예금으로 대변에 가야 되겠고,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지급한 건데, 토지 대금 3천만 원하고 중개 수수료 50만 원하고 취득세 60만 원하고 오늘 지급한 게 모두 3,110만 원이에요. 이 3,110만 원이 전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에요. 토지 대금에다가 중개사 수수료에다가 그다음에 취득세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니까 차변의 토지가 3,110만 원이 됩니다. 대변은 좀 나누어지죠. 수표 발행하여 지급한 3천만 원은 대변의 당좌 예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은 회사의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장 인출이 안 일어나겠지만 거래처에서 그 수표를 사용하려고 은행에다 제시하면 인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변의 당좌 예금이 3천만 원. 그리고 중개 수수료하고 취득세는 모두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1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차변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10월 22일로 수정하시고 차변이 토지입니다. 토지.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적요는 예, 그 토지 타자를 하는 게 좋겠네요. 건물 신축용 토지라고 건물 신축용 토지를 해주시고 금액이 31100 플러스 3110만 대변에 당좌예금 102번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을 감소시켜야 돼요. 은행을 거래처로 넣어야 되죠. 국민은행 당좌 국민은행 98000 적요에다가는 토지대금이라고 타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대금 금액은 3천만 원. 또 대변 현금이죠. 101번 현금. 거래처는 뭐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적요에다가는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110만 원 1100 플러스 1100만 원 11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 자산 증가가 3,110이고요.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 감소 3천만 원에 현금 자산 감소 11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23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10월 23일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불능하여 대손처리를 하였다. 단 대손처리 시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조회하면 되냐면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가지고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200만 원 이상 있는지
200만 원 이상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사항표를 이럴 때 조회하면 됩니다. 합계 잔액사항표를 파산한 10월 23일로, 즉 대손 처리해야 하는 날이 10월 23일이니까 10월 23일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기간에다가 10월 23. 자, 당좌자산 안에 외상매출금 찾을 수 있죠? 그 밑에 대손충당금을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잔액이 좀 있습니다. 5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는데 나머지 150만 원은 모자라니까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용은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사용했던 개념 과목 판매관리비가 뭐가 있었죠? 대손상각비가 있었죠? 이 충당금 설정하는 그 비용으로 150만 원 단기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10월 23일 외상매출금 먼저 대변에 대손 처리하려면 이게 대변에 정리하는 겁니다. 거래처는 나약상사로 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하셔가지고 10월 23일로 고친 다음에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이 되고 코드는 나약상사. 적요는 우리가 이제 그 대손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적요에다가는 대손 처리라고 써줘. 대손 처리. 금액이 200만 원이죠. 이렇게 자산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변에 충당금이 50만 원 아까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코드에 다음 코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109번을 써야 돼요. 109번을 입력하면 돼요. 코드에다 직접 109 이렇게 입력하시면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거래처나 이런 그 뭐 안 써도 되고요. 적요는 위에 거 복사하시면 됩니다. 대손 처리니까 50만 원. 자, 나머지 150만 원은 바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판매관리비,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자, 차변에 대손 검색해 보셔가지고 대손 상각비를 찾아보세요. 800번대에 있죠? 835. 판매관리비니까요. 대손 상각비 835.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요는 1번 적요 쓸까요? 외상매출금의 대손. 위에 거 그냥 복사해도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150만 원. 네. 대손 처리 시 회계 처리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대손 처리는 대변의 외상매출금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변이 대손 충당금을 조회한 것을 상계시켜줍니다. 근데 대손 충당금이 200만 원 이상 있으면 바로 대손 충당금 200만 원 하면 끝나버리는데 모자라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사용했던 비용 계정 과목인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모자랄 때 충당금이 모자라면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24번부터 같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